어느덧 수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소화, 대변, 소변, 호흡.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모든 이야기를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에 대한 결과치는 호흡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흡이란 내 생명에 어느 만큼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분만 숨을 쉬지 못해도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호흡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 것인가? 호흡은 폐활량과 연관이 됩니다. 이 폐활량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활량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층계라고 하는 계단을 약 3층에서 4층, 5층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3층, 4층까지 올라가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하걱거립니다. 그것이 바로 폐활량의 차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뇌에서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약 절반 가까이를 뇌에서 소모할 정도라고 하는 그 많은 산소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폐의 역할을 또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폐라고 하는 것은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는 장기 중에 심장과 함께 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는 이 두 기능을 뭐라고 하느냐면 심장과 폐기능, 즉 심폐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은 심장은 별도로 운동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한다, 무산소 운동을 한다, 열심히 달린다, 그럴 때 뭐가 빨리 뛰기 시작합니까? 호흡이 빨라지면서 심장도 똑같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심장이 빨리 뛴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산소를 끌어들여 몸 전체로 산소를 돌리고 있다는 결과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폐활량을 커야 합니다. 폐는 오장육부 가운데 가장 위, 어깨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어깨는 폐의 지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얘기합시다. 어깨가 딱 벌어진 사람과 어깨가 작은 사람의 폐활량은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건강 유무라고 하는 폐활량의 저항력의 척도도 눈으로 보아도 알 수가 있으며, 그런데 어깨가 아무리 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속에 모든 병이 나 있어가지고 그 병에 의하여 층계를 5층을 못 올라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심폐운동을 해야 될까요? 제일 쉬운 것만 이 시간에 먼저 말씀드리고 다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또 알아보도록 하는데, 폐활량을 키우는 방법은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라는 역기를 할 때 딱 들고 난 뒤에 멈추고, 이게 무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은 이 아름다운 공원을 내가 한 바퀴 열심히 뜁니다. 이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물론 다 좋은 점, 나쁜 점, 장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 무산소 운동은 무산소 운동대로, 유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대로 우리가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깨의 크기와 폐활량은 비례합니다. 폐는 반드시 가스를 교환합니다. 우리가 앞서 시간에 배운 대변에서 생산된 수없이 많은 독소, 물론 독소라고 하는 것 등도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지만 수없이 많이 생기는 가스, 바로 폐에서 가스 교환을 하여 몸 밖으로 버립니다. 우리 몸에 보게 되면 쉬지 않는 장기가 있고 쉬는 장기가 있어요. 바로 오장이라는 간, 쉬지 않습니다. 심장, 비장, 폐장, 콩팥, 신장도 24시간 쉬지 않고 있어요. 폐도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산소를 공급하니까 그렇기 때문인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건 또 다음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호흡이다.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생긴 모습이 바로 피부예요. 피부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은 그렇지 못하죠. 자, 피부 호흡이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화상으로 피부에 3분의 2가 화상을 입으면 거의 살아남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피부의 호흡도 관계되지만 우리 몸속에 생기는 그 많은 가스라는 독소를 호흡을 통하여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호흡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활량을 키우는 방법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다, 내가 수업에 임하고 있다, 직장에 앉아 있다라고 했을 때 두 발을 모아서 한껏 들고 가슴을 펴고 숨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뱉는 방법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10초, 10초, 10초. 10초 동안 숨을 들여 마시고 10초 동안 천천히 뱉고 10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10초 동안 참고 10초 동안 천천히 뱉는 거예요. 이것을 10번 반복할 수 있는 폐활량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식탁에서 1m 앞에 촛불을 끄고 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자분들이라면 45cm 앞에 촛불을 불어서 꺼야 합니다. 이 정도의 폐활량은 내가 측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폐활량은 내가 연습을 하면 연습을 할수록 폐활량은 커집니다. 어깨도 커지는 것이죠. 피부가 맑아집니다. 얼굴이 고와집니다. 폐는 근심 걱정과 연관이 있으니까 한숨 절대로 쉬지 마십시오. 어깨가 무너지는 것처럼 내 삶이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호흡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